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며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5도, 안동 4도, 구미도 4도, 포항은 7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의 기온 10도, 안동 8도, 구미 11도, 포항도 8도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대 설립. 포항은 물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내용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그동안 연구한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과대학 실행 전략을 최종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포항공대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의대생들의 수련에 반드시 필요한 대학병원 설립 방안입니다. 먼저 연구중심 의대 정원은 50명으로 하고 의사 면허와 박사학위 복합학위 과정 8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대 기초과정 2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 의대 수련과정 2년에 2+4+2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의대 과정만 수료 후 이탈하는 학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중심 의대는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학사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대생 수련을 위한 부속병원은 500병상 규모가 적당하다고 분석하고 민자 도입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용역에서는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될 경우 기존 의대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기보단 신규 연구중심 의대 정원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는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 분야를 한 축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포항과 경북에서 만들고 포항시와 경북도는 최종 보고서 내용을 더욱 고도화해 반드시 연구중심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의대 설립에 처음 나섰던 5년 전과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략을 더 가다듬고 노력하다 보면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해안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찾기 위해서 혁신적인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미 추진 중인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외에 해안마을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견과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멍비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포항 송라면을 비롯해 바다를 끼고 있는 12개 읍면동장과 해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양봉농가 80%가 집단 폐사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원인으로 소나무 재성충병 항공 방제와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는 진드기가 꼽히는데 마땅한 보상 방법도 없어서 양봉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한 양봉 농가를 찾았습니다. 보온 덮개를 벗겨 벌통을 확인해 봤더니 내부는 텅 비어 있고 꿀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체 벌통 가운데 90%인 140여 개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 양봉을 시작한 지 4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거의 뭐 90% 이상 전멸됐으니까 앞으로 뭐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막막하지요. 겨우 살아남은 벌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롭게 꿀벌을 입시게 하지만 전국적인 집단 폐사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벌을 앞으로 좀 사가 뭐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도 어디 구할 데가 그리 많이 없네요. 다 모두 그러니까. 한국양봉협회의 조사 결과 이번 겨울 전국 12,000여 양봉농가 가운데 82%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또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는 꿀벌 진드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상 대책도 없어 양봉농가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봉은 자연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 대책법 두 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해 한국양봉협회 회원 5천여 명은 오는 14일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도시민 10명 중 6명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민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응답자의 65.7%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응답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졌는데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소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은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신생아를 분만할 수 없는 시군이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12곳입니다. 아예 소아과가 없는 곳도 4개 시군이나 됩니다. 주민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더라도 경북은 세종을 제외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6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해 중증 응급, 분만, 소아를 중심으로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를 얼마나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의대 확충을 해서 의사 인력을 더 배출해야지 된다. 그래서 특히 의료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 그리고 산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의료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찾아놓고 환자가 오시오가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야 된다. 의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 해 의사 정원 3,000명 가운데 30여 명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정원을 더 늘린다고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전을 할 때도 이제 다양한 전공을 했는 분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의학 발전을 하거나 우리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또 개원을 하거나 어떤 미용 위주의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어떤 정원을 하거나 공공의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문제의 핵심이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 병원에서도 확충을 안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인원을 안 뽑는 거고, 안 뽑으니까 소아과는 안 가는 거고,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건데 좀 계속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되고.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의사 인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의사수 집계에서는 빠져 있지만 한 해 800명 넘게 배출되는 한의사와 60세 이상의 시니어급 의사들을 활용하는 등 단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1월부터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구 과다 사용과 폐역으로 인한 환경오염,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어구의 생산과 판매, 사용, 수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신고 대상은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으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상주시가 SK 에코플랜트와 4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그룹 14의 차세대 배터리 소재 공장 유치에 이은 대규모 투자 유치인데요. 상주가 경북 북부 지역의 2차 전지 산업 전진 기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상주시가 옛 SK건설, 지금의 SK 에코플랜트와 손을 잡고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차 전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약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단지 조성공사 등 사업을 주관하고 상주시는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지원과 국비 확보를 맡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3,940억 원 정도. 가칭 상주 2차 전지 클러스터 주식회사라는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주시가 20%, SK 에코플랜트가 62%를 출자하고 나머지 18%는 민간 투자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사업 부지는 SK 머티리얼즈 그룹 14의 차세대 배터리 소재 공장이 위치한 청리 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상주에 1조 1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SK 머티리얼즈 그룹 14는 현재 청리 산단에 공장 한 동을 준공하고 오는 3, 4월 중 실리콘 음극재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주시는 SK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산업단지에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대형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가 일간 생산되는 그런 대규모 산단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첫 출발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주의 성장 동력이 확충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은 상주시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상주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지역의 신산업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금품, 거짓말,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6개월간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숲을 오가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포항숲 재정비에 나섭니다. 도음산과 운제산, 송림숲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북구 송라면 내연산 치유의 숲은 시설 보강을 통해 향상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흥해읍 사방기념공원에서는 오는 3월부터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명자연생태공원 탐방로 리뉴얼 사업도 진행합니다. 경주시는 오는 20일까지 2023년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는 공동체 기반 조성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 계속 사업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단체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텃밭이나 공유 부엌, 북카페, 마을 공방과 프리마켓 등 다양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포항시가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을 통해 기존의 농수산물 답례품은 선택의 폭을 늘리고 지역체험 및 체류형 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총무새마을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울진군은 올해 17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을 받은 461헥타르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인증 수수료와 제초용 우렁이,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합니다. 또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친환경 쌀은 지역 농협을 통해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안정적으로 항공 노선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 항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자본을 유치해 민관 합작 형태로 5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사 설립을 검토 중이며 올해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 기존 항공사를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할 방침입니다. 경북도는 2017년 포항시와 함께 지역항공사 합병 및 설립에 나서서 무산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울릉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로 여건이 달라져 지역항공사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며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5도, 안동과 구미 4도, 포항은 7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평년보다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0도, 안동 8도, 구미 11도, 포항 8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 울릉도와 독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위치한 저기압의 가장자리를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고령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고령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상주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상주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청송도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청송 7도로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오늘 바람이 강한 가운데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해까지 계속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평년보다는 계속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